자, 쟤네들이 저런 밑도 끝도 없는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지금. 예, 김어준이랍니다. 조국혁신당도 제가 그랬잖아. 네거티브 하면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저를 뭐 비난하는 그 이상한 뭐 시발 컴퍼니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백날 공격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들 딴에 뭐 정신승리하는 거지. 아, 내가 최한욱을 내가 깠다. 막 그러고 뭐 자기들끼리는 행복할런지 모르겠는데 뭐 저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조국당 상황도 그래요. 김용남을 뭐 오늘도 까고 있더라고. 막 까면은 김용남 그 신장식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용남 후보가 뭐 과거에 했던 햇볕 정책을 뭐 비판했던 뭐 이런 발언을 가지고 또 막 까더라고. 까면은 기분은 막 이긴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기는 건 뭐 어떤 게 이기는 겁니까? 막 까가지고 욕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 욕하고 돈 내면은 돈 낸 놈이 진 거 아니야. 예? 욕하고 감옥 가면은 욕한 놈이 진 거잖아요. 아니,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거지. 조국의 출마 목적은 김용남을 난 까기 위해서 출마한 겁니까? 아니, 이기려고 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까면 깔수록 까는 놈이 까지게 돼 있는 게 요즘 유권자들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지는 놈이 하는 거야, 지는 놈이. 그 차라리 국어를 해.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국어를 해, 국어를. 김용남을 까면 깔수록 저는 조국이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조국당 애들이 멘붕이 왔고, 그러니까 그냥 막 난사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막 방법이 없거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까도 안 되고 안 까도 안 되고 그냥 안 돼, 이제. 끝났어요. 지금 선거가 20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게 판세가 뒤집힙니까? 물론 뭐 자기들 딴에는 야, 이거 한 3, 4% 차이밖에 안 나니까 아, 이게 뒤집힐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3, 4%가 아니에요. 이건 다자구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좁아 보이는 거지. 오자구도에서 3, 4%는 양자구도에서 10% 이상 차이로 봐야 돼. 안 뒤집어져. 10%는 20일 동안 절대 안 뒤집혀져요. 조국이 평택역 앞에서 빤스만 입고 춤을 춰도 안 바뀌어요. 이 판세는 절대 안 바뀌는 판세입니다. 아, 제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 조국이 정경심이랑 평택역 앞에서 빤스만 입고 그 강남 스타일 그 뭐 말춤인가요? 말춤을 춰도 안 바뀌어. 선거 하루 이틀 합니까? 그래서 판이 굳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뭐 이현주도 공격하고 심지어 송영길도 공격하고. 아니, 저러다가 저는 참 얘네들이 한심한 게 족바들이 머리가 너무 나쁜 게 뭐가 나쁘냐면요. 그 걔네들이 지금 만약에 이번에 조국이 떨어지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국이 떨어지면 조국혁신당의 살 길은 합당밖에 없어요. 그죠? 합당밖에 없잖아. 조국혁신당의 살 길은. 그러면은 민주당에 잘 보여야 돼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잘 보여야 돼. 그런데 이번에 잘 보세요. 국회의장 선거를 하는데 박지원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 40% 이상, 혜태님, 5.18 오늘 백금열 노래 가사가 너무하네요. 그게 뭡니까? 제가 그 노래는 못 들어가지고 뭐라고 논평은 못 하겠네요. 그럼 합당을 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잖아.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장 경선 때 박지원이 4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를 못 갔어요. 결선 투표를 못 갔잖아. 그 얘기는 친명 의원들이 50%가 넘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여론조사에서 당원 투표에서는 많이 앞섰을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친명 의원들 표가 100표 이상은 되는 거야. 그러면 합당을 하려면은 적어도 의총을 통과를 해야 돼요. 지들 생각대로 정청래가 다시 당대표를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당대표 마음대로 의원총회가 아니라 당원 투표까지 해야 돼. 자기들 마음대로 합당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야. 그런데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이 100명이 넘고 또 점점 이재명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현주 의원이나 송영길 대표를 공격을 하면 민주당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조국 당하고 합당하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조건 반대지. 게다가 송영길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정익녀가 저런 영상을 만들어. 누가 봐도 족바로 보이는 정익녀가 저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현주하고 송영길, 김용남 이게 다 원팀인데, 아 송영길, 이현주가 원팀이라는 거, 김용남, 김상욱 다 원팀이라는 거 이번에 확인됐잖아. 이번 5.18 때도 송영길 대표하고 그 김용남 의원, 김상욱 후보가 같이 붙어 다니더만. 완전히 원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하고 당선이 돼. 아니 송영길 대표가 아니더라도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죠. 김민석하고 이현주를 니들이 원팀으로 만들었잖아. 그럼 당선이 돼. 아니 그러면 이게 합당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이, 아까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모르고 못 내다보고 처신을 한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처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이, 이 얄팍한 인간들은, 머리가 나쁜 인간들은 눈앞에 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거밖에. 아니 아까 제가 저한테 그 방송 시작 전에 문자 보내가지고 좀 짜증나게 했던 사람도 제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제가 감정이 나빠져가지고 이 사람을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런 마음을 제가 뭐 잘 먹진 않는데 마음을 먹으면 본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눈앞에 거밖에 못 보는 거야. 눈앞에 거밖에. 그래서 저를 감정 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래? 너 죽어봐라. 이렇게 나가면은 본인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그 씨발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 지들이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니들 엉뚱한 사람 죽는다? 한 치 앞을 못 보고 그 하루살이 같이 산다는 거야. 제가 볼 때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뭐 사실 내일이 없으니까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지금 족바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지방선거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승리를 못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승리를 하더라도 조국이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지들 생각대로 조국이 뭐 대권 주자를 하든지 말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하고 이렇게 감정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합당이 가능하겠냐고, 이 얼간이들이 헛꿈 꾸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뭐 지금 보니까 이성을 잃고 뭐 거의 날뛰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자멸하는 거예요. 뭐 정치가 여태까지 그래왔어. 그런 식으로 날뛰는 놈은 자멸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게 그동안 정치의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어준도 멘붕이 와가지고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 평택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김어준이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와가지고 혼자서 또 이 과대망상의 회로를 돌리고 있더라고. 막 단일화가 될 거래. 오늘은 이제 제가 방송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제가 뭐 김어준 방송도 잘 안 보는데 오늘 평택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여론조사 내용만 조금 봤는데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단일화가 될 거래. 그러니까 이제 박시영이 뭐 그런 장면은 제가 처음 봤는데, 박시영은 뭐 거의 김어준 몸종이잖아요. 김어준 하는 말에 뭐 토를 달질 않는데 오늘 박시영이 자기가 봐도 좀 딱했든지 단일화가 안 될 것 같다고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김어준이 버럭하면서 단일화 된대, 단일화 그래서 이제 과대망상이 그게 이제 진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족바 정신분열이 온 게 아닌가. 응? 그 다음 뭐 박시영은
나름 여론조사 전문가여가지고 이제 텄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김어준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못 버리고 단일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평택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서 그 관련 영상 오늘 김어준의 그 단일화 망상병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초박빙이 됩니다. 더 좁혀지죠. 더 초박빙이 되는데 여기서 김재현 후보가 사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유이동 후보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황교안만 만약에 사퇴하면. 황교안만 사퇴하면 그런 가능성이 저는 국힘이 바라는 시나리오라고 봐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김재현 후보가 진보당이 전략적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이 한다면 황교안 후보는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사퇴하는 길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진보당도 내란 세력에게 넘겨줄 수 아니 없다. 그럴 시간을 안 준다는 거죠, 제 말은. 시간을. 만약에 내가 네. 황교안과 그 딜을 하는 장동혁 대표라고 치면 네. 두 사람이 어차피 황교안은 당선은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사퇴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일 날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이나 아니면 아니, 인쇄한 후 인쇄한 후. 인쇄한 후에 사전 사전 투표 투표 전날 밤에 사퇴해 버렸어요. 음. 그럼 뭐 그 사이에 뭘 어떻게 합니까? 단일하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그 지역 내에서 국민의힘 그 소식통으로 전파해서 아니 중앙에서 메시지 계속 때리겠죠. 때리겠죠. 언론이 모든 때리면 언론이 다 때리겠죠. 그러면요. 그 문자 뿌리고 저는 이러면. 한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네. 높다. 아니 그럴 때 김재현 후보도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못 한다니까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결정해서 네. 알리고 못 해요. 네, 못하죠. 그리고 못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기엔 그게 그쪽에서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다. 그걸 노리고 있을 거다. 나는 그걸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싶잖아요. 네. 대선 후보 하나 제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황교안한테 주면 되지. 뭐 원하는 거. 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 네.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후보가 40% 이상 득표했던 지역입니다. 보수층이 맞아요. 좀 두터운 지역이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삼선했던 지역이잖아요. 예, 분열된 채 치러지면 유이동 후보한테 유리한 구도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럴 때 김용남, 조국, 김재현 지금부터 단일화 해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시간이 없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안 해, 임마! 안 해. 아주 구슬해라, 구슬해. 예? 야, 이제 이게 2단계 단일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오자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단일화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예, 그리고 아까 뉴스공장 이 여론조사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김용남 후보가 28.7%가 나왔어. 28.7%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국이 25%, 그 다음에 유이동이 21%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굳이 유이동이 3등인데 그러잖아. 아니 3등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3등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1등과 2등이 단일화를 합니까? 이거는 세계 역사에, 세계 정치사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3등이 당선될까봐 무서워가지고 2등하고 1등이 단일화를 한다? 이게 정신병자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단일화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오자구도가 유지되면은 절대 단일화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저 상황이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조국 아니면 김용남이 당선이 되는 거잖아. 뭐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 이른바 이제 단일화를 하는 건 보수 세력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건데 그 한석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 뭐 예컨대 민주당이 민주진보 진영이 149석이에요. 그래서 그 한석을 꼭 이기면은 과반을 넘어. 뭐 아니면 199석이야. 그 한석을 꼭 이기면은 200석이 돼가지고 개헌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단일화 명분이 생기지. 근데 민주당 의석이 160석인데 한석 더 얻으려고 3등하는 국민의힘을 잡기 위해서 2등하는 조국혁신당하고 단일화를 한다? 그 유권자들이 비웃어요. 그 정신병자들이냐 그러지. 그러면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유이동이 1위를 하는 경우에요. 유이동이 1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 김용남과 조국이 2, 3등을 하는 경우면
그러면은 단일화를 해서 1등을 잡는다. 근데 그것도 명분이 없어. 겨우 한석 때문에 160석 거대 여당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선거를 한다? 그 창피한 얘기예요. 그것도 유권자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3등을 잡기 위해서 2, 3등이 단일화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김어준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황교안하고 유이동이 단일화를 할 거래. 누가 해 임마? 안 해 임마. 그러니까 단일화의 명분이 그나마라도 그냥 100번을 양보를 해가지고 100발을 양보를 해가지고 황교안하고 유이동이 단일화를 했어. 단일화를 했는데 해가지고 걔네가 또 1등이 돼야 돼요. 1등이 안 되면 안 돼. 그런 상황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 극적으로 그 투표용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가요? 사전투표 하루 전날 후보 사퇴를 황교안이 극적으로 그것도 김재현이 참 힘들다. 너 힘들게 산다. 사전투표 하루 전날 그 김재현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김재현하고 김용남하고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반해가지고 아침에 막 문자를 존나게 돌리고 막 SNS에 쓰고 단일화가 됐습니다. 유이동이 막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알면 안 돼요. 그 전에 이제 김재현이 알면은 김재현이 이제 후보 사퇴를 하면서 효과가 없지, 그제? 효과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래도 조국이랑 단일화해라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이게 한국 월드컵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한국이 월드컵 예선전만 가면은 맨날 경우의 수 따지고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동전이 옆으로 쓰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이거는 동전을 던졌는데 옆으로 쓰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첫째, 황교안하고 유이동하고 미리 단일화를 하면 안 돼요. 단일화를 하면은 김재현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하고 유이동하고 미리 단일화를 안 하고 사전투표 하루 전날 밤에 김재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12시쯤 단일화를 해야 돼요. 밤 12시에. 아니면 새벽에 해야 돼. 새벽 4시에 단일화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김재현이 단일화할 기회가 없잖아. 아니 근데 좀이라도 일찍 단일화를 하면 김재현도 단일화를 해버릴 거 아니야. 사퇴를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나가리 아니에요. 그럼 3자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또.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이거. 그죠? 설명하기가 참 힘드네 이게. 이게 언제 이제 단일화의 필요성이 생기냐면은 황교안이 사전투표 하루 전날 황교안이 그것도 김재현 몰래 새벽에 김재현이 절대 사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시간에 새벽 4시경이죠. 새벽 4시경에 기습적으로 단일화를 해가지고 김재현이 절대 사퇴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간에 사전투표 당일 새벽에 사퇴를 해가지고 김재현이 절대 사퇴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미리 알아야 돼. 그죠?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어렵네. 이거 힘들다, 야. 그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설명을. 아무튼, 이거 경우의 수가, 동전이 이제 옆으로 쓰면 돼요. 아무튼, 동전이 옆으로 쓰면 돼. 딱.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극적으로. 동전을 던졌는데, 옆으로 딱 썼어. 아싸, 단일화! 야, 이게 여러분, 제가 과대망상증이, 이게 질병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은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다 못해가지고 이제 정신분열 상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현실을 인정하면 돼요. 못 이긴다. 단일화 안 돼 임마. 현실을 인정하면 얼마나 현실이 편해집니까? 삶이 편해져요. 현실을 인정하면 체념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김영남이 이긴다. 조국은 나가리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김영남이 점점 올라가잖아. 이게 지금 여론조사 털 아니에요. 털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 지경이야. 넝쿨 호박님 미치도록 치밀하군요.
아니 여기 이제 털빠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을 텐데, 아니 털빠들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에서도 김용남 후보가 28.7%가 나오는데 정상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더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벌어지기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개소식했고 정청래가 개소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김용남의 손을 들어줬고, 이제 민주당이 당력을 총 집중시키기 시작을 했잖아 이제. 근데 이게 뭐 주말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바닥이 아니고 이제 올라가는 여론조사로 봐야 된다. 그건 점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오늘. 경인일보하고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용남 30. 야, 하지 말래 안 된대. 김용남 30, 조국 23, 유이동 21. 격차 더 벌어졌죠? 7%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자구도에서 한 3, 4%만 벌어져도 이건 한 양자구도에서 한 10% 정도 차이로 봐야 된다. 표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갔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큰 차이가 나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국하고 7%고 그 다음에 유이동하고는 9%가 벌어졌어요. 유이동하고 9%가 벌어졌어. 이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용남 후보가? 게다가 김재현 후보 줄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김재현 후보가 김용남 후보로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재현 후보가 두 자릿수 가까이 나왔잖아요. 분노의 똥침님. 박시영이 국짐 단일화하면 김재현도 단일화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우리 조직이 단일화 못해. 안 하는 그 눈빛이 너무 처절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죠. 그래서 김재현 후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두 자릿수 나왔을 때 기대감이 컸을 텐데, 그때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반사 효과가 있었던 거야. 근데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되고 김용남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누구부터 빠져나가는 거냐면요,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도 좀 줄어들어서 유이동 쪽으로 옮겨갔고, 김재현 후보도 계속 이게 이제 옮겨가서 진보당 지지율하고 거의 가까운 수준이 돼.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저는 후보 사퇴를 할 거면은, 후보 단일화 할 거면은 미리 하는 게 좋았어. 몸값이 좀 높을 때. 그래도 지지율이 뭐 10% 가까이 이렇게 나올 때 김재현 후보가 후보 단일화 했으면은 몸값을 많이 쳐줄 수 있는데, 지금 이거 3%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김재현 후보의 어떤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지지율이 낮은 후보부터 지지율이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황교안 표는 계속 유이동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재현, 조국 표는 김용남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는 지금 여유가 있는 거야. 아직 조국 단일화라는 희망의 끈이 남아있잖아. 예? 김어준이 털레반들 데리고 오늘 가스라이팅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버리면 될 후보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응? 단일화가 지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용남하고 조국하고 경선을 해가지고 단일화가 된다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털레반들은 지금 막 조국 쪽으로 이제 똘똘 뭉쳐. 그래서 단일화 할 거야. 그때 이제 경선을 해가지고 조국이 김용남을 이겨가지고 조국이 단일 후보가 되면은 조국이 금배지를 달 거야.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국 쪽으로 결집을 좀 해줘요. 그런데 단일화가 불가능하다. 단일화 안 돼 임마. 이 상황이 돼버리면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꼴을 볼 수는 없거든. 그러면은 2등 후보께 1등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해요. 아까 김재현이 먼저 빠지는 이유는 단일화 가능성 문제도 있지만은 김재현이 단일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점 얕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알아서 단일화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김용남 쪽으로 이동을 해주는 거고, 조국하고 김용남도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국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조국을 지지하는 약지지층이죠. 이런 사람들이
김용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국당 쪽은 여러분, 조국당 쪽에서는 단일화를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국 지지층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김어준이 오늘 말도 안 되는 저런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단일화 깨졌어! 이런 딱 분위기가 형성되는 순간, 조국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김용남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국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김어준 혼자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이번 주까지도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는 분위기다. 이번 주까지도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조국 지지율이 더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지금 30%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두 자릿수 격차로 벌어지게 되면, 즉 3% 정도만 김용남 쪽으로 더 이동을 하면은 조국 지지율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아, 이거 당선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서 와르르 무너져. 그러니까 단일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령 유이동하고 황교안이, 잘 보세요. 유이동하고 황교안이 단일화를 하면은 29%야. 이게 황교안 지지층이 다 유이동을 지지를 한다고 해도 29%예요. 그래도 김용남이 이겨. 그럼 김용남은 굳이 황교안하고 유이동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조국표는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 조국표는 끝까지 조국한테 안 있어요.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김용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어린 왕자님, 김용남 후보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쭉 끝까지 민주당 파이팅, 짜왕님 파이팅. 김용남 후보는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지금. 조국한테 잠깐 빌려준 거예요, 돈을. 잠깐 빌려줬다가 언제 받느냐? 6월 3일 날 받는 거예요. 6월 3일 날 이 어음이, 그죠? 만기가 6월 3일인 거야. 조국한테 빌려준 어음의 만기일이 6월 3일이 돼. 6월 3일이 되면은 23% 중에, 자, 절반 10% 이상은 빠져와요, 일로. 후보 단일화 안 해도. 그럼 40%잖아? 그럼 얘네들이 단일화를 해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준아, 현실을 받아들여.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단일화 얘기 꺼낼 필요도 없어요. 김용남 후보는 그냥 어차피 어음 만기일이 6월 3일이니까 그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빠져나갈 거다.